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은 64세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마포대교에서 마주친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모습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날 이때까지 이룬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64세 할머니입니다. 가만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64년이란 세월이 허무하기만 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살아온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20살에 서울로 돈을 벌겠다며 저 먼 강원도 홍천에서 아버지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짐을 싸들고 서울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그땐 왜 그리도 가난한 농사꾼의 집안이 싫었는지 이 구질구질한 시골을 떠나고 싶었죠. 그리고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가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어요. 한 번씩 그 언니가 고향에 내려올 때면 삐까번쩍한 구두에 원피스에 양손 가득 부모님 선물을 사오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서울엔 무슨 도깨비라도 살고 있는 줄 아셨고 그냥 동네 총각 만나 결혼하고 농사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돈이 벌고 싶더라고요. 그저 돈을 벌고 싶단 마음에 부모님 두 분 가슴에 대못을 받고 서울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원도에서 왔다는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인 여자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썼죠. 근데 결국엔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바로 저희 남편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총각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장가를 2번씩이나 다녀온 남자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차마 이런 남자와 사는 걸 저희 부모님께는 알릴 수가 없었고 전 그렇게 평생을 불효녀로 부모님 얼굴도 뵙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의 고난이 불효에 대한 대가인가 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남편이 두돌 갓 지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걸요. 남편은 이제부터 이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한테 무슨 정이 붙었는지 내 자식도 아닌데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용서라도 빌듯이 더 열심히 키운지 몰라요. 근데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또다시 저와 지 어린 아들만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심지어 남편 놈은 제가 고향에 보내려고 모아둔 돈 50만 원까지 가지고 사라졌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랑 딱 5년을 살았고 이때 아들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근데 차마 이런 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 아니어도 5년이란 시간을 같이 했는데 날 엄마라고 따르는 이 조그마한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아들에게 친엄마로 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죠. 제가 꼭꼭 숨겨왔으니까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도 아들이 제 친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12시간의 노동으로 한 달에 8만 3천 원을 벌었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사글세 5만 원을 내며 아들과 함께 아둥바둥 살았어요.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고 밀린 4개월치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전 당장 일을 구해야 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배운 게 없으니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은 전부 다 했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청소며 서빙이며 가사 도우미며 간병인 일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다행히 이렇게 사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자란 아들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디 나가서 저의 자랑이 될 정도로 공부도 곧잘 했고 한 번도 속을 안 썩이며 잘 커왔죠. 1년 중 거진 300일을 라면만 먹고 살 때도 아들은 군소리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지가 크면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할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고3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엄마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엄마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니 전 눈물을 흘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 저희 아들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애가 도대체 왜 이러지 싶었죠. 아들은 제게 엄마 저 대학 안 가고 공장이라도 취직하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아세요. 저 대학 안 가요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아들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놈아? 너 지금 시험 3달 앞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도 공장에 취직을 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라도 엄마처럼 살면 안 되잖아. 무조건 대학은 가야지. 엄마가 지금 할머니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라고 하니 대번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밤새 아들을 찾아다녔고 지하철역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 따뜻한 밥을 해먹이며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지 않냐고 했죠. 아들은 제 말에 울면서 꾸역꾸역 제가 차려준 밥을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엄청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학비가 저렴한 서울 4년제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졸업 후 아들은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고 대리 직급을 달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참한 아이였는데 아들은 지랑 똑 닮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도 며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밖에 다닐 때도 꼭 손을 잡고 다녔어요. 정말 딸 하나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없는 집안에 시집을 오는데도 저희 며느리는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했어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죠. 저도 이런 며느리에게 없는 살림이지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전 55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허리가 완전히 휘게 되면서 그 흔한 청소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벌어야겠고 자식한테는 죽어도 손을 벌리기 싫었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제가 보태준 게 없어서 지네 둘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폐를 끼치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창피하지만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하더라고요. 동네에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새벽에 나가서 박스고 고물이고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주워다 팔았어요. 5,000원, 8,000원을 받아가며 그거 아끼며 살았어요. 근데 이 일도 한 7년을 하다 보니 저도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되려 동네 분들이 저희 앞에 박스나 고초를 두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용돈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것도 내가 미안해서 못 받는 판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제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 번을 못 받아보다가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당뇨도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미 신장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다고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원히 건강할 줄만 알았던 제가 나이가 드니 맨 망가지는 건 몸뿐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돈이었죠. 투석 한 번 하는데 2만 원 정도 들고 주 3회를 받아야 한대요. 보통 한 번 하는데 4시간이 든다고 했죠. 투석을 하고 나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제 주 수입원인 폐지 줍는 일은 언감생신하지도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투석 비용 2만 원에 왔다 갔다 택시를 타고 다니면 10,000원이 넘게 깨지는데 한 번에 3만 원을 쓴다는 건 제게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엔 3만 원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냐 하실 텐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돈도 크더라고요. 아들에겐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들은 제게 절대로 일하지 마시고 무조건 본인 말을 따르라고 하며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제 말 안 들으시고 일하시면 그때는 정말 인연 끊고 살 거라는 말까지 해가면서요. 전 이런 아들의 말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 힘든 투석을 끝내고도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투석을 받으러 다닐 때마다 아들한테 3만 원씩 받았는데 제가 그 피 같은 돈을 어찌 쓰겠나요.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아들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투석을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창문에 기대 마포대교를 한참 동안 달리고 있는데 제 옆으로 웬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는데 그 좁은 오토바이에 여자랑 남자가 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유 저 좁은 오토바이에 둘이 어지간히도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쳐다봤죠. 근데 세상에 그 오토바이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전 순간 제 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요. 기력이 없다 보니 별게다 보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아들 며느리였죠. 전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중국집 이름과 번호를 핸드폰으로 찍어 당장이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 거짓말 할 게 뻔하니 직접 그 중국집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중국집에 전화를 하니 주소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버스에 내려 택시를 타고 그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려 그 중국집 문을 여는데 주방 한켠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여자가 나오는데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한테 와선 어머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했어요. 회사에 있을 시간에 도대체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내가 니네들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다 봤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니 중국집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대화하시라며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데 원래 며느리는 임신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들 키우며 집에서 살림을 했었는데 이런 며느리가 울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희 아들이 1년 반 전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한테 숨긴 채 1년 동안 계속 직장을 구했고 직장 구하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제 병원비라도 벌어봐야겠다고 이렇게 두 부부가 중국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데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결국 아들 며느리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 같았거든요. 그리고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아 중국집 사장님의 배려로 출퇴근용 배달 오토바이를 하나 받았다는데 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저도 울었네요. 그러던 찰나 아들이 배달을 다녀왔는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돌아왔고 아들에게 다가가 어째 이러냐고 했어요. 엄마 가슴에 이렇게 대 모습 받고 싶어? 나야 살 만큼 살았잖아. 니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했죠. 그러니 아들은 헬멧 사이로 흐르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사실 제가 어머니 아들 아닌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라는데 전 순간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친아들도 아닌 절 40년 넘게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어느 누가 어머니처럼 남의 자식을 이렇게 키워줘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이런 사람조차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전 제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곤 꿈에서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저 혼자 감추고 감춘 이 사실 남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잠꼬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 아들의 말에 차마 고개도 못 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니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고심을 한 끝에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어요. 하는데 아들에게 도대체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고 숨긴 건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들 나이 19살 때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저희 친언니와 형부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대요. 저희 친언니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그걸 아들이 듣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쭉 알고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때 대학 시험 3달을 앞두고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인의 친모도 아닌데 여태까지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속 편하게 대학 공부를 하는 게 죄스러웠대요. 엄마도 아닌 제가 본인 대학 학비 때문에 고생하는 게 미안했다네요. 그래서 대학에 안 가고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었대요. 돈을 벌면 당장이라도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 그거라도 저를 돕고 싶었다는데 저는 이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진명아, 그 은혜 갚을 필요 없어. 네가 그동안 자라면서 나한테 준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아니?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내 인생에 너라는 아들이 생겨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판잣집에 비가 새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도 너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엄마는 행복했어. 만약에 너라도 없었다면 얼마나 처량했겠니? 내가 널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은 어떠한 걸로 대체가 안 돼. 비록 내가 널 낳진 않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키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제 손을 잡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셨어요. 저희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셔야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나 싶었고, 이런 제 자식들로 인해 부모님을 떠나 서울로 도망온 저의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았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투석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있고,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그 중국집을 인수받아 가게 사장님이 되었어요. 저도 몸 컨디션이 좋을 때면 가서 설거지라도 돕고 있어요. 투석받는 몇 년간은 식사 조절만 잘하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몇 년이 더 지나면 정말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데, 그때는 말할 기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남은 여생 조금이나마 추억을 쌓으려고 가게에 나간답니다. 비록 제 인생이 훌륭하진 않았지만 이런 아들 며느리를 둔 엄마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동안 살아온 64년 평생 제일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아드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말에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사례자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드님께도 전해져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뤄내신 것 같아요. 사례자님 말씀대로 사례자님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래도록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